만약에 당신의 회사가 큰 마음 먹고 경매로 땅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것도 농지를요. 네. 계약금으로 자그마치 1억 원까지 냈는데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. 뭘요? 우리 회사가 법인이라서 그 농지는 취득할 자격이 없다는 걸요. 그 왜 농취증이라고 하잖아요. 농지 취득 자격 증명. 아, 농취증 발급이 안 된다. 네. 근데 더 황당한 건 입찰하기 전에는 담당 관청에서 뭐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. 이야, 이거 정말 난감한데요? 눈앞이 캄캄해지죠, 정말. 그럼 이 1억 원, 이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?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이런 실제 경험담, 소스 1하고요. 또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, 소스 2입니다. 네, 원칙과 실제 사이의 그 간극을 한번 보자는 거죠. 맞습니다. 한번 파헤쳐 보죠. 네, 이게 보통 농지 경매에선 최고가 매수인이 되면 법원에다가 이 농취증, 이걸 내야 하거든요. 아, 필수 서류군요. 그렇죠. 법원에서 이걸 아예 그 특별 매각 조건으로 딱 명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그런데 일반 법인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갖기가 어렵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것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는 가져라 이거죠. 맞습니다. 핵심이죠. 그래서 일반적인 정보, 그러니까 소스2를 보면요. 법인이 기한 안에 농취증을 못 내면 법원은 그냥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리고요. 아, 불허가. 그럼 돈은? 입찰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고 몰수하는 게 원칙입니다. 뭐 자격 안 되는 사람이 괜히 입찰해서 절차만 복잡하게 하는 걸 막으려는 거겠죠? 그 원칙 자체는 뭐 이해가 되네요. 그럼 아까 그 1억 원은 원칙대로라면 못 돌려받는 거네요? 그렇죠. 그게 일반적인 정보 소스인데 그런데 저희가 본 그 실제 경험담 소스 1에서는 결과가 달랐다고요? 전액 다 돌려받았다고 하던데요? 네,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? 그러니까요. 궁금하네요. 원칙은 몰수지만 실제 사례에선 예외가 있었다는 건데 이게 법원에 주장해 볼 만한 근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. 오, 어떤 근거들이죠? 첫 번째는요, 이 경매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.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. 경매 절차 자체의 문제요? 네, 소스 1의 경우처럼 농지랑 또 농지가 아닌 땅 있잖아요. 뭐 대지나 건물 같은 거. 이걸 하나로 묶어서 파는 방식. 이걸 일괄 경매라고 하는데 이게 부적절했다는 주장인 거죠. 아하,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부동산을 한꺼번에 파는 바람에 농지를 살 자격이 없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입찰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군요. 정확합니다. 뭐 대법원 판례 중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. 농지랑 비농지는 이용관계도 다르고 특히 농취증 발급 자격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니까 이걸 묶어서 파는 건 요건에 안 맞는다. 이렇게 본 경우가 있거든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매각이 불허가 된 게 꼭 낙찰받은 사람 잘못만은 아니다. 뭐 이런 논리네요. 네, 그런 주장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.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인데요. 그럼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었나요? 두 번째는 신뢰의 문제입니다. 이것도 소스 1 사례에서 나온 건데요. 신뢰요? 네, 입찰하기 전에 관할관청, 예를 들면 면사무소 같은 데서 농취증 발급이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안내를 받았고 자기는 그걸 믿고 입찰에 참여했다. 이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. 아, 근데 그 관청의 안내라는 게 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? 그냥 그걸 믿었다는 것만으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예리하신데요. 맞아요. 물론 그 안내가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. 그렇죠. 하지만 법원에서 이 보증금 반환 여부를 결정할 때는 최고가 매수인이 농취증을 못 받은 데 책임이 얼마나 있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거든요. 아, 여러 사정을 다 고려하는군요. 네, 관청의 좀 잘못된 안내를 믿었고 또 그 과정에 뭐 다른 특별한 잘못이 없다면 보증금까지 몰수하는 건 좀 과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해서 매수 신청 보증금 반환의 신청 이걸 받아들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. 뭐랄까 법적 구속력과는 별개로 신뢰 보호나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는 거죠. 결국 그럼 법원도 여러 가지 사정을 다 따져보고 아, 이거는 매수인 잘못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. 농취증 발급 거부 과정에 다른 요인이 좀 크게 작용했다. 이렇게 판단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는 거네요. 소스원처럼요. 네, 맞습니다. 정리를 한번 해보죠. 일반적인 정보, 즉 소스 2에 따르면 일반 법인은 그 경자유전 원칙 때문에 농취증 받기가 어려워서 농지 경매에서 낙찰받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. 이게 원칙이죠. 하지만 저희가 실제 경험담, 소스 1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첫째, 농지랑 비농지를 묶어 판 일괄 경매 자체가 부당했다.
이걸 주장하거나 둘째, 관청의 잘못된 안내를 믿었다. 이런 점들을 근거로 해서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예외적으로 돌려받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, 이 원칙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하겠네요. 네. 법조항이나 원칙은 되게 명확해 보여도 실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예상 못한 변수나 또 해석의 여지가 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정말 일반적인 정보 소스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실제 경험, 소스 언에서 드러나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. 맞습니다. 그렇다면 이런 예외적인 보증금 반환 결정이 과연 얼마나 자주 있는 일일까요? 그리고 이런 규정과 현실 사이의 회색지대랄까? 이런 부분을 현명하게 헤쳐나가려면 또 어떤 점들을 더 생각해야 할지 이 부분을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